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 여러분이 너무나 기다리시던 키워드로 보는 승부인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영태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태입니다. 예. 이거 뭐부터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막한데. 첫 번째 이거 맨날 잊어먹어요. 자, 첫 번째 키워드 갑니다. 인요한 홍준표 만났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김민하 평론가님부터. 요새 이제 뭐 이준석 신당 운운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관심이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동안 뭔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 뭐 비슷한 어떤 그러한 뭐 축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완전히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좀 그런 스탠스였던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인요한 위원장하고의 만남에서 좀 보인 거는 확실히 뭐 이준석 전 대표나 그런 쪽하고 이제 뭐 결을 같이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좀 분명해진 것 같고 홍준표 시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뭐 듣보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 대통령의 문제라고 말씀은 하는 것 같지 않고 대통령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은 뭐 훌륭한 분인데 대통령을 이제 호가호위하고 이용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당을 어쨌든 망쳐온 사람들이 문제 아니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혁신이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듣보잡을 얘기를 했고 이건 뭐 방송용어로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직접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씁니다마는 뭐 듣보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 용어 외에 인용이죠, 인용. 그렇죠. 예. 따옴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 이제 또 그분들 외에 또 이제 호가호위한 이 세력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윤핵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한 그동안 이제 어쨌든 윤핵관을 추종했던 이제 그룹들하고 그다음에 윤핵관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요분들을 혁신위가 정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거듭난 것으로 좀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하고는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쨌든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의원에게는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에 대해서 불출마라든지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관철이 된다고 하면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 한두 명이 여기서 어쨌든 그거에 따라준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일사천리로 풀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 그다음부터는 뭐 의원들이 나름대로의 기득권 내려놓기 동참할 거다라고 나름대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혁신위의 방향하고는 일치하는 바가 있어서 홍준표 시장이 직접적으로 말은 그렇게 뭐 분위기상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혁신위의 손은 어느 정도는 들어준 모양새가 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김최고 의원님. 지금 홍준표 시장이 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영남이 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계속해서 지금 영남 중진들 불출마해라. 아니 혹은 험지 출마해라 요구하고 있는데 영남 중진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이제 두 개 있겠죠. 정말 불출마를 하거나 아니면은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면 창당해서 어떤 신당 창당을 해서 출마하거나 아니면 무소속 연대를 해서 출마하거나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2008년에 친박연대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친이계 공천 학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친박계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정당이라고 모델은 했지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그런 정당은 아니고 그런 공천 학살을 어떤 불가피하게 그런 진정성을 담은 정당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지역구 6석 그리고 비례대표 8석 해서 14석을 가져갔던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남 지지율이 심상치도 않고 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대구시장이고 향후에 앞으로 총선에서 그런 영남권에 있는 총선 과정에서 역할을 또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요한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서 찾아뵙고 또 이야기 좀 나누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당 얘기 나오니까 두 번째 주제에서 신당 얘기 좀 길게 해보죠. 자, 두 번째 키워드 갑니다. 이준석 신당 효과. 이 소리는요, 진짜 이게 머리 안으로 이렇게 뇌 안으로 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신당 얘기 나왔어요. 김민하 평론가님한테 일단 여쭤보는 게 이준석 신당 출연 가능성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요즘에 숫자를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평론가 내지는 뭐 이런 전문가들이 99%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99%를 얘기를 하는데 제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저랑 얘기하기가 좀 비슷하시네요. 네, 예. 제가 숫자 문과여가지고 예. 네, 상당히 숫자에 약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숫자는 얘기하기 어렵고 다만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좀 뭐랄까 신당 출연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거다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이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그래야 어쨌든 자신으로서는 뭔가 뭐 수도권에서 당선이 되든지 뭘 이 국민의힘이 뭐 지금 뭐 나간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복귀를 하든가 뭔가 역할을 할 텐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게 당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가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신당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규정하는 당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뀐다라는 것에 그럼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냐를 물어보면은 사실상 김기현 지도부가 교체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기현 지도가 교체가 되거나 사실상 대통령이 뭐 제가 비유하자면 정치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대통령이 반성문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두 개 다 가능성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디데이까지 정해놨는데 12월 말 뭐 어느 날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제가 볼 때는 혁신위의 이런 여러 가지 뭐 혁신 드라이브와 맞물려 가지고 김기현 지도부가 계속해서 뭔가를 할 것인데 그 하는 동안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리고 나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기대라고 할까요? 제 명분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변화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신당으로 가는 그런 길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뭐 유턴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닫지는 않을 거다라고 여전히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섭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근데 꺼내도 무섭던데. 그렇죠. 칼이 이제 무섭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실제 신당을 차리고 이제 실제 이제 총선에 대응하기 위한 뭔가의 준비에 착수하면 실제 이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필드에 진짜로 나가서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본인도 알고 평론가도 알고 국민도 알 겁니다. 그래서 실제 칼을 꺼내면 그 칼이 막 그렇게 크고 빛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칼집에 칼을 넣고 뺄까 말까 하는 그 상황 자체는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부담인 것이고 국민들은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칼집에 칼이 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주목도가 높아서 이게 위협적인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한마디를 보태자면 칼이 백날 첫날 이렇게 칼집에 있으면 그건 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칼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건 칼이에요. 그런 전제를 놓고 이준석 전 대표 행보를 봐야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2008년 친박여대 모델을 말씀드렸는데 창당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에 대한 생각이 있고 당 입장에서는 곤란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영남 중진들에 대한 공천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 불출마가 되면 여기에 대통령실 행정관들이라든지 아니면 검사 출신들이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경산의 최경환 부총리를 공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병우 전 검사에 대한 공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계속 다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 영남권의 신당이 창당된다? 그러니까 거기도 게다가 또 영남권은 민주당의 후보가 안 나오는 지역들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신당이 창당되면 국민의힘과 1대1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당 입장에서는 타격을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좋게 해석하자면 전략적으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300석의 국회의원 의석 중에 보수 의석이 뺏기는 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창당한다고 해도 보수 정당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이 보수 정당 TO가 뺏기는 것은 아닌 거니까. 하지만 예를 들면 2, 3% 차이로 이게 많이 바뀔 때 후보 나왔는데 안 되면 그러니까 둘 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김용태 전 최고위원 말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 영남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당이 좀 뭐랄까 이 득표율이 높고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영남권에서 만약에 소위 말하는 이준석 신당 내지는 뭐 지금의 국민의힘이 경쟁하는 구도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차피 이제 지지율이 안 나오는 지역에서의 이제 당선을 놓고 겨루는 구도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누가 당선될 거냐의 그림이지만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데서 표가 갈린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부지리로 이제 민주당이 당선된다 그런 지역구가 있겠죠. 그런 지역구가 있을 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이제 요걸 잘 짜느냐에 따라서 보수 정당 전체의 파이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게 이제 갈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변수가 뭐냐면 선거법이에요. 선거법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 전체 의석수가 어떻게 변동되느냐. 경리평으로 가느냐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준 연동형이 유지되느냐 그리고 또 권역별이 또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권역별에 따라서 창당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복잡한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변수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좀 뭐랄까 지금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마이크로하게 보면은 그렇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좀 더 이제 좀 넓게 보면은 넓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어쨌든 신당을 창당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성적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리고 국민의힘에 미친 영향이 어떻든 간에 뭔가를 했다라고 할 때 그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이 예를 들면 우리 정치인들이나 평론가들이나 기자들은 총선 성적에 지금 목숨 걸고 총선 성적 갖고 얘기하는 거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마 이번 총선에 대해서 막 대선도 생각하고 막 이럴 거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하고 이러면 사람들은 아마 저게 대선 전에는 다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신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국민들이 걸고 싶은 기대는 뭔가 이렇게 양당과 분별되는 뭔가 새로운 어떤 정치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드는 정치인들 이런 느낌을 바랄 텐데 저게 대선 전에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러한 당일 거야. 국민의힘을 정신 차리게 하는 어떤 정치 캠페인의 어떤 그런 일환으로서의 창당이야. 이렇게 느낄 때는 그게 이제 신당으로서의 어떤 성격이 이제 명확할까 이런 의문도 있는 것이어서 하늘 아래 여러 가지 결을 이제 되지 않을까 하늘 생각합니다.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작용 반작용으로 영남 신당이 만약에 탄생하면 호남 신당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내에서 호남 신당이라 하면 누가 민주당 내에서 뭐 민주당 비명계라든지 뭐 이런 반명계를 주축으로 해서 과거의 국민의당 모델로 해서 또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이 또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이나 평론가 말씀처럼 지금 선거제가 너무 붕 떠 있어요. 상수가 아니다 보니까 변수로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쉽게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굉장히 그런 복잡한 상황인 것은 맞는 것 요즘 이제 호남 신당 얘기하면 과거 같으면은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중앙 정치하고 거리를 두면서 뭔가 이제 호구지책으로 차리는 정당의 성격이 컸지 않습니까? 요즘 주인공은 조국 전 장관이 막 등장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해보죠. 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